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자유라는 단어가 35차례 등장합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자유는 광복절 기념식에서 33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21번 등장했습니다. 후보 때부터 자유를 강조했는데 그러다 이 논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는 말. 윤석열 당시 후보는 사회적 약자들도 자유를 누리게 도와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개념 속의 핵심은 일단 능력주의예요. 즉 능력이 없으면 자유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방해받지 않는 자유예요. 간섭받지 않는 자유입니다. 신자유주의.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에서 출발해 1980년대와 90년대 영국과 미국을 휩쓴 이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으로 바로 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꼽은 적이 있습니다. 프리드먼은 노조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노조뿐만 아니라 세금, 재정 지출,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제를 모두 반대합니다. 기업의 자유를 막는 모든 걸 거부합니다.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와 보유세를 낮추고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지난 1년 규제 완화 정책 천여 건 가운데 70%가 신산업 활성화, 투자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관련입니다. 노조에 대한 적대적 인식, 그리고 정부는 기업 편이 돼야 한다는 인식. 정부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우리도 그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최근에는 돌봄 같은 사회복지 영역까지 시장에 맡기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보편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쪽의 경쟁을 우리가 좀 조성을 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거는 국민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책임을 이제 회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자유주의 이념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자유라는 것도 한 30년 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 자유주의라는 것도 굉장히 뭐랄까요? 진화하거든요. 밀턴 프리드만의 한 30년 전에 그 얘기의 일부분만 쿼터를 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점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네. 표현, 언론, 집회의 자유보다 경제적 자유, 기업할 자유를 중시하는 이념. 실제로 프리드먼은 학살과 고문을 자행한 칠레 독재 정권을 찬양했습니다. 자유를 자신의 정치적 행위의 유일한 또는 강력한 모든 것을 압도하는 신념으로 내세우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은 무시되는 거거든요. 내가 자유를 잘못 오용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생존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는 반드시 합의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혼자 실현하는 자유는 폭력이에요.